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내일 캐나다로 떠납니다. 취임 후 첫 정상 외교이자 다자 외교 무대에 데뷔하는 자리인데요. 대통령실은 첫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이 조율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김태영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내일부터 1박 3일간 캐나다를 방문합니다. 취임한 지 12일 만입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반년간 멈춰있던 정상 외교의 복원이자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회복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위기를 지금 극복을 하고 민주 한국이 돌아왔다. 라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첫 국제 무대가 될 겁니다. 이 대통령은 주요 국가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갖고 G7 정상회의 확대 세션에 참석해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와 AI 에너지 연계를 주제로 연설에 나섭니다. 대통령실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본격 추진하는 차원에서 이번 순방에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상들과의 교류는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의 기업 활동은 물론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특히 관세 등 주요 현안이 걸려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은 조율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미, 한일 정상회담을 조율하고 있으며 협의에 진전이 있어 구체성이 있는 단계까지 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다자회의 특성상 변수가 많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외교안보 라인도 추가로 인선했습니다. 국가안보실 1차장에 김현종 전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 2차장에 이뭉순 주 캐나다 대사, 3차장에 오연주 주 교황청 특명전권대사가 각각 임명됐습니다. 신설된 AI 미래기획수석엔 하정우 네이버 클라우드 AI 혁신센터장이 발탁됐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20일간의 준비 기간에 돌입한 3대 특검은 휴일에도 사무실 확보와 특검보 인선을 위해서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특히 조은석 특검은 연이틀 검찰 특수본을 찾아 업무 협의를 이어간 걸로 파악됐습니다. 조혜연 기자입니다. 지명 나흘차를 맞은 3대 특검은 휴일에도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은 어제도 내란 특별수사본부가 있는 서울고검을 찾아 업무 시설을 둘러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13일 박세현 특수본부장과 만나 면담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특수본을 찾아 실무 협의를 진행한 겁니다. 조 특검은 어제 언론 공지를 통해 내란 특검은 상업용 건물에서 직무 수행 시 군사기밀 누설 등 보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경찰과 검찰, 정부 과천청사 공간도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 2인자인 특검보로는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고위직을 지냈던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특검은 또 대한변협에 오는 17일까지 2명의 특검보를 추천해달라는 요청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특검보를 6명까지 둘 수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검은 오늘 사무실에 출근하는 대신 외부에서 사무실 확보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제한된 예산으로 최대 200여 명을 수용할 사무실을 찾아야 하는 만큼 서울중앙지법이 있는 서초동을 떠나 판교, 과천 등 건물까지 돌아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최상병 사건을 맡은 이명현 특검은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로 출근해 맡았던 사건들을 정리하고 특검보 인선을 검토했습니다. 곧 공수처도 찾아 수사팀 파견 계획 등을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3대 특검은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친 뒤 늦어도 다음 달 초엔 공식 출범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이란 수뇌부와 핵시설을 노린 이스라엘의 공습이 사흘째 이어지면서 중동 지역 무력 충돌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측은 앞으로 더한 일이 닥칠 거라며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반격을 이어가던 이란은 이스라엘의 공격을 멈추면 보복을 멈추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먼저 강나현 기자입니다. 캄캄한 도로 너머로 불기둥과 연기가 솟구칩니다. 어젯밤 이란 수도 테헤란에 있는 샤란 가스석유 저장소가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불에 탔습니다. 최소 11개 저장 탱크에 테헤란에 필요한 사흘치 연료를 저장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날 세계 최대 규모 천연가스전인 남부 걸프 해역의 사우스파스 가스전도 공격했습니다. 이란 경제를 지탱하는 에너지 수출에 타격을 입히겠다는 계산입니다. 오늘 새벽엔 테헤란의 국방부 건물과 핵 연구시설도 공격했습니다. 외신들은 테헤란 인근에 최대 몇 달간 숨겨놓은 드론이 작전 개시 신호에 따라 목표물을 일제히 타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테헤란이 불타오를 거라 경고했던 이스라엘 정부는 총리까지 직접 나섰습니다. אנחנו נפגע בכל אתר, בכל מטרה של משטר האייתולות, ומה שהם הרגישו עד עכשיו הוא כאין וכאפס למה שהם ירגישו תחת נחת זרוענו בימים הקרובים. 이란도 예루살렘 등의 미사일 추가 공격을 이어가며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치열한 대규모 보복전으로 지금까지 이란에선 약 80명이 숨지고 32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망자 가운데는 군 최고 지도부와 핵과학자도 최소 12명 포함돼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망자는 8명, 부상자는 약 100명으로 파악됩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정부는 추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و این دفاع ما در پاسخ به تجاوز هست. لذا اگر تجاوز متوقف بشه طبیعی است که واکنش‌های ما هم متوقف میشه. 하지만 이스라엘은 민간인 대피를 경고하며 추가 공세를 예고해 중동 지역 긴장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 확전 위기감이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오늘 예정됐던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은 결국 취소됐습니다. 협상을 주도해왔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중재 가능성도 언급을 했지만 미국이 얼마나 개입하느냐에 따라서 사태가 더 악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어서 정혜성 기자입니다. 이번 중동 무력 충돌 사태를 둘러싸고 미국 정부와 트럼프 대통령은 상충된 입장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이틀 전 이스라엘이 이란을 처음 공격한 직후 미 국무부는 이번 공격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다음 날 공격이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CNN은 미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공격 계획을 미리 알았고 암묵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공격이 몇 주 동안 이어질 수 있다는데 미국이 반대하지 않았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양측의 대규모 보복전이 사흘째 이어지면서 오늘 예정됐던 미국과 이란 간 핵 협상은 결국 취소됐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협상이 쉽게 타결되도록 해서 피비린내 나는 분쟁을 끝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미국을 공격할 경우 전례 없는 수준으로 보복하겠다는 경고도 남겼습니다. 사실상 중재를 거론한 셈이지만 이미 사태가 전면전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입니다. که رژیم صهیونیستی اشتباه بزرگی کرد. خطای بزرگی کرد. 일각에선 장기전이 불가피해진 가운데 미국의 개입 정도에 따라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당장 현지 시간 15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선 중동 무력 충돌 사태가 최대 현안이 될 걸로 보입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34년 만에 대규모 열병식이 열렸습니다. 미 육군 창설 250주년을 기념한 행사였는데 이날은 트럼프의 생일이기도 해서 정치적 논란이 커졌습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거수 격려를 받으며 군인들이 발을 맞춰 행진합니다. 탱크와 장갑차를 비롯한 군사 장비들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현지 시간 14일 미 육군 창설 250주년을 기념하는 군사 퍼레이드가 수도 워싱턴에서 펼쳐졌습니다. 1991년 걸프전 승리 이후 34년 만에 열린 대규모 열병식입니다. 250 years later, America stands tall, America stands proud, and America stands free. We're the hottest country in the world right now. 미군 약 6,700명이 동원돼 행사 비용만 우리 돈 약 615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워싱턴 도심에서 펼쳐진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엔 관람객만 약 20만 명이 참석한 걸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열병식은 정치적 논란을 키웠습니다. 백악관은 날짜가 우연히 겹쳤을 뿐이라고 했지만
이날은 트럼프 대통령의 79번째 생일이기도 했습니다. June the 14th is of course the birthday of the Army. It is of course the birthday o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happy birthday, Mr. President. 당장 생일을 자축하기 위해 수백억 원짜리 열병식을 기획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가 펼쳐지는 가운데 백악관 인근에선 반 트럼프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백악관 바로 앞에 트럼프에 반대하는 피켓이 나열돼 있습니다. I'm worried about military being sent to their own citizens. This is dangerous what we're seeing. It's not are we an authoritarian? No, we already passed it. 군을 투입한 시위 진압부터 이례적인 대규모 열병식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통치 방식을 두고 논란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